얼리버드를 위한 조찬 특강.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고 또 일찍 일어난 청취자는 배움을 얻습니다. 얼리버드를 위한 조찬 특강. 크리스마스 아침에도 일찍 일어난 분들을 위해 저희가 부지런히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어땠나, 뭐가 아쉬웠나, 내가 잘 살긴 했나, 내년에 또 어떻게 하나. 특히 연말 되면 이런 여러 생각들이 머리에 맴돌죠. 연말정산, 방청소, 옷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아 새롭게 준비한 조찬 특강, 바로 생각 정리가 되겠습니다. 넌 너무 생각이 많아,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 또 밤마다 누워서 여러 생각 때문에 참 잘 못 주무시는 분들, 특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5일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일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복주환 생각정리연구소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복 대표님을 이제 생각정리연구소 대표다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생각 정리를 연구를 한다. 예. 이거 어떤 거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연구하는 이 생각 정리 주제는요. 네. 진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네. 이 복잡한 머리를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정리하면 우리 보통 주변 정리 이런 거 그렇죠. 생각하는데 예.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에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도대체 생각 정리에 대해서 좀 주목을 갖고 이렇게 연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제가 연구하게 된 네. 계기는요. 사실 제가 생각 정리가 너무너무 안 됐어요.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나 많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생각이 많은 채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 속도도 느려지고 또 정리 안 된 채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말하게 돼서 그렇죠. 횡설수설하게 되고 네네. 이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여서 이거를 독학을 해가지고 저를 먼저 대상으로 좀 이렇게 생각 정리를 잘 할 수 네.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다가 제가 생각 정리가 되니까 이거 정말 머릿속이 스마트한 상태가 되니까 정말 일할 때도 말할 때도 기획할 때도 정말 효과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나도 참 이게 생각 정리 뭐 말할 때 이거 정리 잘 안 되는데 이거 잘 들어야겠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생각 정리 이런 게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한 3가지 유형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멈추지 않는 그런 분들이 그런 있을 사람들 거예요. 있죠. 예. 예, 그런 분들도 저는 생각 정리를 배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로 생각이 너무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할 때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뭐 아이디어 기획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발표 준비라든지. 근데 그런 생각 기획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세 번째는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행동이 먼저라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네네. 생각 정리를 하고 행동에 움직이면은 더 나은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3가지 유형에서 저는 생각 정리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이 나도 그 3가지 중에 한 부류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네. 어떨 때는 할 일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고민도 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한 건데, 이럴 때 생각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보통 이제 생각 정리 방법이다 하면은 이제 감으로 생각을 정리한다고 네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중 한 가지부터 이야기해 네. 드릴게요. 제가 좀 이렇게 정리라고 하니까 순서가 나열, 분류, 배열 이라는 어떤 순서가 있더라고요. 왜?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열,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나 아니면 다이어리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일단 다 끄집어내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끄집어내 놓고 보면은 복잡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중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긴급한 것과 긴급하지 않은 것,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열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뭐 시간적 순서로 분류를 하고 일상, 학업, 업무 순으로 또 분류를 하고 네네. 거기에서 우선순위별로 또 분류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분류 단계입니다. 네. 분류를 하면서 이제 생각이 정리되는 어떤 기분이 들고요. 거기에서 이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중요도 가장 있다죠? 중요한 게 예, 무엇이냐. 예. 번호를 1, 2, 3 매겨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듣고 보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죠. 나열하고 예. 분류하고 순서 정하고 배열하고. 예.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꼬여가지고서는 그렇죠. 못하는데 예. 종이에 적는다거나 뭐 그러면 훨씬 더 정리가 좀 네. 쉬워질 수가 있겠네요. 예. 네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어리를 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컴퓨터에 기록을 하기도 그러는데 네. 어떤 생각을 정리할 때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어떻게 정리가 좀 잘 될까요? 저는 잘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국내로 생각 정리 도구가 몇 개나 있나 봤더니 약 30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근데 이제 300가지를 다 알자면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 한 3가지 정도라도 내가 알고 목적에 따라서 알고 사용을 하면은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로 생각나는 게 왜 마인드맵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예. 그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또 방송에서 만다라트를 또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도 많이 쓰는 도구들인가요? 예, 그렇죠. 이 마인드맵이라는 것은 생각의 지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중심 가지부터 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펼쳐나가는 어떤 그런 생각 정리 방법이라면은 만다라트는요 이제 칸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비어져 있으면은 채우고 싶은 심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빙고 게임 하듯이 생각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어떤 도구가 이제 만다라트.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300가지 도구들 중에 네. 또 좀 쓸만한 도구들이 있다면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정보와 지식을 많이 다뤄야 하는 사람들은 손으로만 생각 정리를 하다 보면은 네네.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지면의 한계라든지 그렇죠. 수정과 이동이 어렵다라든지 아니면은 정리를 할 때 링크를 클릭하면은 컴퓨터 파일로 넘어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근데 디지털 마인드맵은 이 3가지 관점에서 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좋네요, 그것도. 방대한 양을 정리할 수 있고 네. 또 언제든지 생각을 이동할 수 있고요. 저장하기도 쉽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이제 들으시면서 네. 야, 생각 정리가 꼭 필요하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생각 정리를 해가지고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저는 한 하루에 3번 3분씩만 이렇게 생각 정리하자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오전에는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투두 리스트를 가지고 생각 네. 정리하는 어떤 습관을 내가 할 하는 거죠. 리스트를. 예. 네. 나열, 분류, 배열해서 이렇게 우선순위 정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일과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후에 같은 경우는 어떤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할 때 혹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회의 들어갈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 한 번 정도 내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할지 계획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정리겠고요. 또 잠들기 직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어떤 일들을 일기장이라든지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3분이라도 적어보는 거죠. 예. 이게 아마 생활 습관이 된다면은 훨씬 우리의 그 어떤 생활이 패턴화되고 또 네. 체계적이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할 때 체계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우리는 집행력이라고 한다고 네. 해요. 근데 이 집행력이 있게 되면은 일을 할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집행력이라는 게 없게 되면은 일을 할 때 우유부단해지고 그렇죠. 시간도 이제 늦어지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장애물이 생기면은 회피하게 되고 하면서 일이 이제 좀 늘어지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복대표께서는 그 생각 정리를 했던 때가 있을 거고 네. 또 안 했던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차이가 있었었나요? 일단 일을 할 때 생각 정리를 안 하고 하게 되면은요 시간도 많이 늦어지고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어떤 우선순위가 없게 되면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늦어진다라는 측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말할 때도 이제 횡설수설하게 되죠. 최근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책을 쓰잖아요. 네. 글을 쓰는데 정리를 안 한 채로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채로 계속 정리를 하게 돼요. 예. 하지만 디지털 마인드맵이라는 이런 툴을 활용해서 네. 구조적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글을 쓰게 되면은 글을 쓰는 어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렇군요. 핵심과 수식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전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네. 나는 원래 머릿속이 복잡하게 정리 같은 거 잘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예. 노력하면 네. 계속 훈련하면 예. 정리를 잘 할 수 있나요? 생각 정리를? 제가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아카데미에서 수강생들이 한 4주 정도 저와 함께 수업을 받다 보면은요 습관이 이제 자리가 잡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은 생각 정리가 잘 안 됐던 분들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네. 어느새 내가 정리를 하고 있구나 그래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리가 되니까 말도 잘 되네. 정리가 되니까 일도 2배 정도 속도가 더 빨라지네.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 계속해서 신세계를 만나게 되는 거네요. 예, 경험을 해야죠. 그래서 신세계를 경험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습관을 만들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 정리도 계속 훈련을 해 돼서 몸에 배게 되면은 네. 마치 운동을 해서 근육 생기는 것과 그렇죠.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들은 생각 정리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네. 복주환이라는 사람이 마법, 생각을 순식간에 마법처럼 정리해 줄 줄 알고 착각을 하시는데 네네네. 그것이 아니라 저는 기술과 원리를 알려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려서 습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나흘 동안은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예. 오늘 첫 특강은 여기까지 할 텐데 내일은 그러면 어떤 얘기를 좀 해 주실까요? 예, 내일은요, 이젠 연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2017년도를 돌아보고 또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인생 정리 스킬을 좀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생 정리 스킬.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나 인생 정리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일을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아침부터 정말 고맙습니다. 얼리버드를 위한 조찬 특강 지금까지 복주환 생각정리연구소 대표와 함께했고요. 그럼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